수사의 핵심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이성윤 지금 의원이죠. 그 사람이 중앙지검장 시절이에요. 근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에 본인이 중앙지검장 되고 나서 39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그러면 39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다는 건 모든 계좌를 거의 다 까본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찾지를 못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를. 증거라는 건 딱 그겁니다. 전주 이 돈을 대는 이 김건희 여사가 과연 알았느냐. 결국은 통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네. 이거를 주가 조작하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50명 정도를 소환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증권회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다 털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하질 않은 거죠.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기소했을 겁니다. 왜냐?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니까 눈치 보느라고 뭐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거든요. 이성윤 검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제가 궁금한 건데요.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건 수사 대상이 있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협찬받았다는 거. 그것도 탈탈 털었다고 지금 다 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영장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기각 사유를. 근데 그 기각 사유를 지금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알려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감사하느냐 그러고 뭐 피가 거꾸로 뭐.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고 결국 피해가는 자기의 감정적인 얘기만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뭐 알았다 이런 이제 내적 사실을 어떤 직접 증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제일 알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 횟수죠. 거래 횟수인데 여기서 그 권오수하고 이종호가 유죄로 인정받은 거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범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시작할 때 이제 이 거래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느냐, 시세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래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그 증권거래소에다가 심리 분석, 거래에 대한 심리 분석 보고라는 분석이라는 걸 맡기게 되거든요. 거기서 호가 반영률이 5%가 넘으면 이제 시세 조종 가능성이 큰 거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관계된 이 거래들이 대부분 다 5%가 넘었고 어떤 건 16%, 20% 이렇게 넘었으니까 그 시세 조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거래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 알았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23억, 본인이 19억 정도의 이제 13억 9천 정도의 이익을 얻었고 장모가 또 9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 이익이라는 것도 그 알았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거고 또 직접적인 것도 있어요. 그 2차 주포를 담당했던 사람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 BP 패밀리라는 게 있었고 BP 패밀리라는 게 이제 그 이종호가 있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약칭하는 건데 거기에 5인 멤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이치 그룹에 있어서의 주가 관리를 하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주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BP 패밀리들은 이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다 했고 그럼 여기는 뭐 직접 알았다라는 증거까지 거기다 다 나온 거잖아요. 방지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모 공동정범이다 수준에 있어서의 증거까지가 나온 이제 그런 것이죠. 우선은 아까부터 계속 이제 정미경 전 의원님께서는 탈탈 털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한 2번 이상 쓰신 것 같은데 이런 통정 매매 또는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알았는지를 조사할 때는 아까 김남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은 본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대질까지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럼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아까 정미경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주들은 다 압수수색 2번씩 당하고 막 불러들여서 24시간 조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과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슨 조사가 일어나냐. 지난 정권 때나 아니면 이번 정권에 들어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김건희 씨를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랬나? 봤더니 뭐가 이루어졌냐면 서면 조사가 한 번 이루어진 거고 그 해당 서면 조사도 본격적인 서면 조사가 아니라 추후에 소환을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전제되는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보는 내용 정도의 서면 조사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검찰총장, 이현석 검찰총장이 사과할 정도의 비정상적 방식으로 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압수수색은 이미 검찰이 거짓 브리핑이라고 해서 탄로가 났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탈탈 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남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로 바뀌고 난 뒤에 2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21대 하반기 이제 법사위였는데 그때 국정감사하면서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혐의 없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한 대로 혐의 없으면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해라. 종결해라.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밖에 답변을 못했거든요. 중앙지검장이. 아시다시피 그 중앙지검장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인데 종결은 못했어요. 예, 역으로. 예. 그거는 종결하면 오히려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결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많은 검사들이 저항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소냐 불기소냐 여부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4년 6개월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4년 6개월 전에 고발장 접수된 다음에 2년 1개월 동안은 문재인 정권 치하였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수사 그리고 종결이에요. 그럼 2년 1개월 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종결 안 했느냐 또 상반된 얘기가 나오죠. 결론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다는 과정이 있었고 대선 전에 이것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고 수사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됐다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BP 패밀리가 있는데 그 멤버에 김건희 여사가 있어서 이거는 주가 조작에 거의 확실한 증거라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알았냐 몰랐냐 통정매매냐. 통정매매 자체가 주가 조작은 아니에요. 통정매매는 내가 이거 팔 테니까 네가 받아라 이런 정도를 통정매매를 하고 물론 주가 조작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정치한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다 법조인들이시고 국회의원이시고 하지만 수사 기록 보시지 못했잖아요. 다. 수사 과정을 다 보신 거 없고 증거 다 보신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추론을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된다든지 탈탈 안 털었기 때문에 털었으면 당연히 기소의 증거가 나왔다든지 이런 예단은 대단히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